어떻게 숨을 쉴 것인가? 숨 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첫째는 호흡을 해서 치골 부위까지, 그러니까 이 코를 통해서 숨이 들어가서 맹치를 거쳐서 단전, 배꼽 주위까지 내려가서 그 아랫부분인 치골까지 숨을 들이쉬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꼽 아래 그 단전까지 호흡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명치까지 숨을 쉬는 방법입니다.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부분 배꼽 윗부분까지, 명치에서 배꼽 윗부분까지 호흡이 들어오다가 멈춥니다. 그러나 복식 호흡을 하거나 호흡 수련이 잘 되신 분들은 치골 부위까지 호흡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가장 건강하게 숨을 쉬기 위해서는 이 세 부위 중에서 복부 아래, 하단전 아래에 있는 치골 부위까지 숨을 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가난하기 때는 모두가 그렇게 치골 부위까지 호흡이 들어오게끔 호흡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갓난아기가 숨을 쉬는 것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은 배꼽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치골 부위부터 가슴 부위까지 모두가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성인들은 가슴 부위까지만 호흡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사느냐? 호흡을 아주 짧게 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이완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호흡이 아주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이완해지면 숨은 깊숙이 치골 부위까지 호흡이 들어가고요. 그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몸이 건강해집니다. 혈액순환의 기본 원리에는 물론 대기압의 영향으로 대기압의 작용을 도움받아야 하지만 또 인체 내에서는 산소가 충분하여 혈액을 움직여야 되죠. 근데 우리가 호흡을 멈춰버리면 혈액이 쭉 흘러가다가 막혀버린다는 거죠. 그 막히는 순간, 그것이 누적되는 순간 관절염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몸이 이렇게 이완되고 호흡이 아주 편안해졌을 때는 기억력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유불선 종교단체에서 또는 기수련을 하는 곳에서는 이 복식 호흡을 하면서 치골 부위까지 호흡신경을 다 살려냅니다. 그러나 치골에서 복부까지 더 높이는 명치까지 호흡신경이 단단하게 굳어서 죽어버리거나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몸이 경직되거나 굳어버리죠. 여러분들 깜짝 놀라면 몸이 굳잖아요. 그와 같이 몸이 경직되거나 화가 나면 숨이 짧아지죠. 여러분들 성질날 때 숨이 짧아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가슴까지 막 치밀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호흡을 하는데 저 밑에 있는 치골 부위까지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갈비뼈를 들면서 호흡을 하니까 갈비뼈에 부하가 걸리죠. 압력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갈비뼈에 압력이 걸리면 이 갈비뼈가 폐를 압착시키겠죠. 그럼 폐는 또 심장을 압착시키겠죠.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고 조급증도 걸리고 갑갑증도 걸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비뼈를 둘러싼 몸에 부하가 걸리지 않으려면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학교에서도 제대로 숨 쉬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또는 대학원까지 졸업했는데 호흡을 이렇게 해야 된다, 숨을 이렇게 쉬어야 된다는 거 한 번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어떤 책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잘못된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질이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복부가 경직된 만큼 호흡이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부가 경직되면, 즉 복부 안이 단단하게 굳어버리면 굳은 만큼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당연히 호흡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 또한 오늘날 문명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디지털 문명이 워낙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하다가 보니까 스마트폰을 본다고 또는 컴퓨터를 본다고 전부 머리를 이렇게 숙입니다. 머리를 숙이는 순간 여기 뒷덜미가 단단하게 굳어오는데, 여기에 굳어오기 시작하면 인체의 모든 신경들은, 머리에 있는 신경들은 이 목 뒤를 통해서 요 목 뒤를 통해서 인체에 퍼집니다. 그 신경 다발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가 단단하게 굳기 시작합니다. 이 스마트폰 굉장히 인체의 적입니다. 앞으로 이 스마트폰이 조금 더 유행돼서 3년, 5년 후 정도 되면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신종 질병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저와 같이 이런 심리 치료 공부하시는 분이나 또는 과학자나 의학자나 또는 심리치료사나 모두가 걱정하는 앞으로의 공통된 숙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 이 신경다발을 건드리면서 자세의 불량으로, 꾸부정한 자세 때문에, 스마트폰을 본다고 머리를 숙여서 보는, 허리를 굽혀서 보는 이 자세 때문에 우리의 인체는 더더욱 큰 질병들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문명이 발달해서 노동의 자유를 충분히 우리가 얻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주부들이 부엌에서 살을 씻어서 밥을 했는데 지금은 씻은 살도 나오고 그냥 버튼만 누르려면 밥솥이 밥을 합니다. 세탁기 그냥 터치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으로부터는 굉장히 발전됐는데 그만큼 운동은 부족하고 자세는 더 불량하고 꾸부정하고 거기다가 호흡이 짧습니다. 산소 불량으로 인해서 새로운 질병들이 무진장 생겨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유행되고 있는 신종 질병들도 그런 영향으로 우리 인체에 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더 신종 인플루와 같은 질병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문명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노동의 자유는 충분히 얻었는데 우리 몸은 겉으로는 굉장히 비만해집니다. 잘 먹는 데다가 소화를 잘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몸은 비대해지고 몹시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게을러지고 정신은 잡생각은 많은데 지혜로운 생각은 부족하죠. 그래서 온갖 물질 문명에 대한 잡다한 생각은 비대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욱더 몸은 악화되고 점점 더 몸은 소외되고 그로 인해서 운동은 보충해주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질병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 것인지에서 일상 우리와 관계되는 호흡, 숨 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호흡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밥은 3일, 5일 굶어도 죽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물은 이틀, 3일, 5일 마시지 않아도 역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산소는 단 2분 내지는 3분만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는 것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맛이 있다 없다 따지고 좋은 음식을 찾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급한 산소는 왜 따지지 않는지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아마 조만간 과학의 발전을 해서 3년 내지 5년 후면은 산소도 일회용 용기에 담아서
시판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선진국가에서 산소 시판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산소가 중요하다.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 호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호흡은 복부 아래 하단전 아랫부분의 치골 부위까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서서히 단련을 시켜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고 무병장수하고요. 아픈 부위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호흡을 잘 하고 살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